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유재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슈 체크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재벌 3세 그리고 마약. 최근 재벌 3세들의 마약 파문이 퍼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연예계에 이어서 재벌가까지 마약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재벌 3세와 마약 이 연결고리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현대가 3세로 알려진 정모 씨가 체포가 됐네요. 예, 정모 씨는 정주영 고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 정주영 회장의 팔남인 정몽일 회장, 즉 현대 M 파트너스의 지금 현재 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정몽일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아들의 장남이기 때문에 손자.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현재 신청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정확히 정모 씨의 혐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네, 대마이건 코케인 내지는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네. 규제를 받습니다. 현재 그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혐의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 정모 씨는 그 매수와 투약에 있어서 다 혐의를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모 씨의 경우 체포 일주일 전에 영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두고 도피한 게 아니냐, 검사를 회피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드러난 게 있나요? 아마 이번에도 특수부에서 수사를 들어간 것 같고요. 네. 2017년에도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이미 재벌 일가를 한번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명하다는 기업들 다 자제분들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돼 있는데 이번에 만 2년 만인 지금 이제 다시금 이제 되어 있는데 아마 몇 달 전부터 내사 대상이 되어 있었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상선, 하선 이 배부되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여러 신문 과정을 통한 자료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내사 대상에 들어왔었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압박이 오게 되니까 아마 외국으로 출국하거나 특히 출국을 하게 되면 요즘 나오는 게 제모를 한다거나 네거티브 하는 시술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했다는 그런 이제 풍문이 지금 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번에 또 드러난 사실이 이 정모 씨의 여동생도 대마초 투약 혐의가 있더라고요. 예, 2012년에 대마초 투약 혐의로 네. 3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그런 그렇군요.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점에서 이번에 이제 정모 씨가 체포가 됐기 때문에 결국 현대가에서는 동일한 즉 팔남의 이제 정몽일 회장의 자제인 즉 오누이가 동시에 결국에는 이제 마약 관련 혐의로 과거에 네. 300 벌금을 받았거나 구속이 되거나 되기 직전에 있거나 이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번에 체포된 정모 씨가 앞서 구속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하고도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났죠. 네, 그렇습니다. 대마도 요즘 종류가 다양해진 게 네. 예전 같은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액상 형태의 액상 대마를 아마 고농축 액상 대마를 흡연하지 않느냐 그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마약 사건에 있어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공소사실, 나중에 기소될 것을 대비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SK 최모 씨와도 함께했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수사 결과상 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요. 현대가는 물론이고 SK 또 황하나 씨까지 이 변호사님 왜 이렇게 재벌 3세들의 마약 사건 이어지는 걸까요? 영화 베테랑의 내용이 전혀 사실을 기반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내용이 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 외에도 연예인 겸 또 그룹 손주였던 이런 3세들의 어떤 이런 일탈행위는 전에는 어떤 이 마약 사건이 하나의 음행성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또 굳이 어떤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한 굳이 이게 나올 수 없는 암수 사건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에서는 더 과학 수사 기법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진술들이 중복된 상선들의 진술들이 부합할 경우에는 이 관련자들을 수사할 수 있다는 수사 역량도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건은 더 많이 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렇게 재벌 일가의 일원들의 일탈 행위 분명히 관련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재벌 일가의 관리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점이 특히 이제 일본의 재벌들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건데요. 일본의 재벌들 같은 경우는 3세, 4세로 내려오면서 결국 현직의 어떤 경영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예전에 이제 미쓰비시, 뭐 미쓰 이런 유명한 재벌들이 네. 있습니다만 그들의 엄격하게 도덕적 규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 이미지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들이 일족 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기업 경영을 따로 다른 차원에서 네. 그런 점에서 상당한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재벌 일가의 일탈 행위 또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